훈육할 때 아이보다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아이를 혼내고 나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너무 심했나? 왜 매번 똑같이 화를 낼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훈육이 끝나고 남는 건 아이의 눈물보다 부모의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부모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트에서, 놀이터에서, 집에서 아이 행동이 선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은 딱 하나죠.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고 아이보다 우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저도 그래요. 47개월, 17개월 두 아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첫째가 동생을 밀었을 때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날 밤 아이는 잠들었는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훈육이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리 낮추는 법, 화 참는 법, 착한 부모 코스프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상위 0.1% 부모들이 실제로 쓰는 품격이 드러나는 훈육의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본문 1. 상위 0.1% 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항상 훈육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이 무너졌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렸다, 잘못. 던졌다, 버릇이 없다. 소리 질렀다, 훈육이 필요. 하지만 상위 0.1% 부모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은 안전할까? 아이의 뇌는 감정이 흔들릴 때 이렇게 작동해요. 불안은 방어, 억울함은 공격, 두려움은 폭발. 즉, 문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제일 힘든 순간은 이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오늘 너무 지쳤는데 왜 하필 지금 그 마음 너무 정상입니다. 좋은 부모라서 힘든 거예요. 저도 두 아들 키우면서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첫째가 동생을 밀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입에서는 이미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고 나서 저 혼자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이를 가르친 걸까? 아니면 내 화를 쏟은 걸까? 상위 0.1% 부모의 첫 번째 기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훈육은 이 행동은 틀렸어. 상위 0.1% 훈육은 너는 안전해. 하지만 이 행동은 바꿔야 해.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는 능력.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실행법 1단계. 아이 행동이 잘못됐을 때 이 문장부터 먼저 꺼내세요.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 말은 훈육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귀를 열어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는 착각.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버릇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결과는 반대입니다. 정서적 안전이 보장된 아이일수록 규칙을 더 잘 지키고 훈육 효과가 오래갑니다. 실행법 2단계.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계 먼저. 너는 괜찮아. 두 번째, 행동은 분명하게. 하지만 때리는 건 안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아이 뇌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요. 나는 나쁜 아이구나. 혼나지 않으려면 숨어야겠다. 핵심을 요약해 드리면 훈육의 시작은 통제 아니다. 안정이다. 아이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지켜줘야 한다. 관계가 살아있을 때 말은 비로소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했는데 그 다음엔 뭘 어떻게 말해야 하죠? 다음 단계에서는 왜 그랬어? 몇 번 말했어? 이 말들이
왜 아이를 더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상위 0.1% 부모들이 대신 쓰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본문 두 번째, 상위 0.1% 부모는 훈육 질문을 바꾼다. 아이에게 화가 난 순간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이거 아닐까요? 왜 그랬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사실 이 말 나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아이의 뇌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 혼나겠구나. 틀린 답을 말하면 더 혼나겠구나.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는 말을 고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부모도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뭘 느끼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대화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늘 같아요. 아이는 침묵하거나 울거나 변명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부모는 생각합니다. 역시 말이 안 통해.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위 0.1% 부모는 아이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간을 열어줍니다. 실행법 1단계. 질문이 아니라 관찰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그게 할 말이야? 가 아니라 그만큼 속상했구나. 이건 아이를 변명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말입니다. 아이의 뇌는 자기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 모드를 꺼요. 그제야 아이는 말을 들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훈육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예전엔 항상 물었어요. 왜 때렸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너무 억울했구나. 그날 아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먼저 맞을까봐 무서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이유를 몰라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였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혼날 게 무서워서 말하면 더 커질까봐 차라리 입 닫고 있던 순간들. 아이도 똑같습니다. 나이만 어릴 뿐 마음은 같습니다. 실행법 2단계. 답을 기다리지 않는 질문. 상위 0.1%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 안 해도 괜찮아. 생각나면 나중에 말해도 돼.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쫓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많은 부모가 두려워하는 부분. 그럼 훈육은 언제 해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훈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핵심 정리. 질문은 캐묻는 도구가 아니다. 질문은 아이 마음을 여는 열쇠다. 아이를 바꾸는 질문은 왜가 아니라 지금에서 시작된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마음도 공감했고 말도 부드럽게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죠? 다음 단계에서는 무조건 참는 훈육, 감정만 받아주는 훈육이 이 두 가지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상위 0.1% 부모가 지키는 선, 아이를 망치지 않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본문 세 번째, 상위 0.1% 부모는 선을 세울 때 아이를 잃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지? 이러다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약한 부모는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착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아이에게 단호해진 날밤. 아이 자는 얼굴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너무 심했나? 상처 남긴 건 아닐까? 그 마음, 부모라면 너무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 하나. 상위 0.1% 부모는 단호하지 않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섭지 않은 단호함을 선택합니다. 많은 부모가 하는 실수, 상황마다 기준이 바뀜.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져요.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엄마 아빠 기분에 따라 달라지네. 이때 아이의 뇌는 불안정해집니다. 상위 0.1% 부모의 핵심 원칙. 감정은 언제나 허용, 행동에는 언제나 기준. 이 두 가지를 절대 섞지 않습니다. 실행법 1단계.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 행동은 안 돼. 이 문장 하나가 훈육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화가 난 건 이해해.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의 순서입니다. 공감,
기준, 대안.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아이의 뇌는 공감이 먼저 오지 않으면 기준을 듣지 않습니다. 공감은 문을 여는 열쇠, 기준은 방향을 잡는 나침반입니다. 아이를 안고 안 돼! 라고 말하던 날이 있었어요. 아이는 울었고 저도 속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제 목을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나 안 버리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는 혼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관계가 끊길까봐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아이에게 세워야 할 건 벽이 아니라 난간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이들은 난간이 있을 때 더 멀리 뛰어갑니다. 실행법 2단계. 기준은 미리 조용히. 상위 0.1% 부모는 사건이 터졌을 때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 미리 말해줍니다. 화나면 말로 표현해. 손은 사람을 때리는데 쓰지 않아. 그래서 상황이 오면 크게 말하지도 않아도 아이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오해. 강하게 말해야 아이가 알아듣는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일관성입니다. 공감은 약함이 아니다. 기준은 차가움이 아니다. 아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훈육은 사랑이 느껴지는 선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아요. 돌아와주는 부모, 끝까지 관계를 놓지 않는 어른,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도 아이 재워놓고 불끈 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적 있나요?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루가 끝나도 마음이 안 쉬는 밤. 그런데요,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아이에게 화냈던 날도 기다려주지 못했던 순간도 그 모든 시간 위에 남는 건 다시 안아준 기억이에요. 아이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잊어도 어떤 얼굴로 돌아왔는지는 평생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숨이 쉬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느꼈다면 이 채널은 당신 같은 부모 옆에 계속 서 있고 싶습니다.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고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 인생을 지키느라 자기 마음은 맨 뒤로 밀어둔 당신을 위해서요. 구독은 정보를 더 보겠다는 버튼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도 아이보다 더 애쓴 당신을 위해 이 채널은 계속 말 걸겠습니다. 괜찮다고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